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8년 차 유치원생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전의 시댁과의 사이를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살림을 합칠 때부터 아이를 낳기 전까지 1년 반 정도를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같은 지역으로 이사해서 꾸준히 왕래하며 지냈고요. 1년에 명절 포함 5번 있는 제사에는 남편 없이 혼자 아이와 함께 가서 지내기도 했었고, 여름이면 가족 여행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버님 환갑, 어머님 생신상을 제가 다 차려드리는 등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다 싶을 정도로 친정 부모님보다 더 많이 보고 챙기면서 살았었네요. 그렇게 지내며 작년까지 남편은 제 명의로 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남편이 급할 때마다 지사 캐시에 손을 대고 몰래 채우는 걸 소액으로 했었나 보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소액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신이 나간 건지 그도 아니면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결국 그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본사에 발각되면서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장은 계약이 해지되고 폐업 결정이 내려져 문을 닫게 되었고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본사 대출금 전액 반환과 세금 등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제가 다 떠안게 되었었죠. 당장 생활할 돈조차 없는 건 당연했고 모든 게 제 명의라서 여기저기서 독촉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없으니 살아야지.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신용회복 신청도 하고 집도 월세로 바꾸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저도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야 하니 알바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 아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장으로 재취업 후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 시부모님 명의로 빌렸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매달 할부처럼 갚는 방식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당장 본인 자식의 실수로 저와 제 아이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이혼해라. 니네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하는 말들만 늘어놓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 애원하는데도 결혼했으면 네 남편이지 내 아들 아니다. 나도 살아야지 어떡하냐. 라고 하며 인간 같지도 않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좋을 때만 가족이고 힘들어지니 본인들 살겠다고 하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때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고 안 보고 말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 위의 말들 말고도 정말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 결국 친정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몇천을 보내줬습니다. 현재까지도 친정 엄마가 매달 저한테 50만 원씩 붙여주고 계시고요. 한 달에 2번씩 장 봐서 택배도 보내주는 등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친정이 없으면 못 견딘다 싶을 정도죠. 저희 엄마 아빠는 지금도 마음고생을 하면서 제가 무너질까봐 계속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남편이요. 당연히 남편도 부모가 본인을 버린 상태에서 제가 거둔 것처럼 된 상황이라 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해야 하고요. 사실 지금 돈이 없을 뿐이지 남편이 혼자 바쁘게 일해서 저 혼자 독박 육아, 독박 살림을 할 때보단 정신적으로는 행복합니다. 집안일도 반반하고 있고 아이도 잘 봐주고 있거든요. 그냥 셋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말에 일어났네요.
친구들과 애 없이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간 거였는데 밤 8시쯤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고 톡을 보냈는데 30분 뒤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댁이라네요.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받을 서류가 있어 그걸 받으러 갔다는데 그 일이 있고 1년 만에 시댁에 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간 것도 빡치는데 거기서 자고 온다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해서 미쳤어? 당장 집에 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술을 조금 마셨답니다. 저도 여행 가서 술을 좀 먹은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냥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옷이랑 신발을 사주셔서 아이가 좋아한다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에 우리 그렇게 힘들 때 본인들이 더 힘들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100원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옷이랑 신발이랑 다 찢어버리기 전에 당장 버리고 나와라.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본인 엄마가 암이랍니다. 내년에 수술한다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도 안 슬프다 했습니다. 니네 엄마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니까 내 새끼 데리고 당장 나오라고. 당신이 뭔데 보여줘? 서류 받으러 갔으면 그냥 받고만 와야지.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잊은 것도 아닐 텐데 옷 사주고 신발 사주면 당연히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겠어.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아이를 안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둘이 돈돈거리다가 늙어가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튼 다음날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아주 가끔씩만 아이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하네요. 본인 엄마한테만 보여주겠다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본인 엄마가 내년에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니네 엄마 사정이고 니 사정이라 했습니다. 나는 남인이 싫다는 거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거 제가 나쁜 거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하나도 안 슬프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내린 것 같네요. 두서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부모한테 버려진 놈 걷어줬더니 뒤통수를 치고 있네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그 집구석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님이 죽을 것 같을 때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나쁘냐고 반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남이니까요. 두 번째. 암이면 뭐요? 암 걸리면 당한 게 전부 없던 일이 되나요? 내 새끼 데리고 너희 집 감성팔이 드라마 찍지 말라고 하세요. 누가 지부모 아들 아니랄까봐 부모 자식이 대대로 뒤통수를 치고 있네요. 암 걸린 지엄이가 안타까우면 가서 아들 노릇이나 하면서 살던가. 보아하니 엄마 죽고 나면 지도 혼자 골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다 가겠네요. 세 번째. 쓰니 감정에 이입돼서 진짜 열받아요. 시댁도 시댁인데 남편이 제일 멍멍이 새끼인데요. 꼴에 지 부모라고 저러고 있네요. 지 와이프랑 처가가 생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도 저렇게 할 거면 이혼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평생 고생하시기 싫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네 번째. 당장 없어도 죽지 않을 돈 때문에 자식 새끼는 죽든 말든 선을 긋고 버리더니 이제 죽을 날 받아놓으니 손주가 보고 싶대요. 그럼 부모도 좋다고 꼬리 내리고 기어 들어가는 걸 보니 남편 놈도 알만합니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집구석 꼬라지 진짜 가관이네요. 글만 봐도 소름 돋습니다. 다섯 번째.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횡령으로 빚지게 만든 놈 거둬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머리 위로 기어오르네요.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언젠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그러니 남편한테 시가와 왕래하고 싶으면 네가 손에 입힌 돈 다 내놓고 친정에 다 갚은 다음에 가라고 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